다음 글을 읽고 물음에 답하시오. 데카르트는 방법 소설에서 이성을 올바로 사용하여 학문의 진리를 구하는 방법에 대해서 논의하며 이성적 판단을 내리기 위해서는 선입견을 초월해야 한다고 보았다. 이때 선입견은 이성이라는 기준을 통해 타당성이 입증되지 않은 이해의 총체를 가리키는데, 선입견을 초월한다는 것은 전통과 습관, 관습, 공동의 의견, 다른 사람으로부터 배운 지식 등 우리가 처해 있는 삶의 환경을 초월한다는 것을 의미한다. 다시 말해 데카르트는 우리가 선입견을 배제한 상태여야 외부의 권위와 영향력에 의존하지 않는 판단, 즉 비관여적 판단을 통해 진리를 구할 수 있다고 주장한다. 데카르트는 선입견과 이성이 인간의 삶을 지배하기 위해 끊임없는 경쟁을 벌인다고 보았다. 데카르트는 우리가 외부 세계 인식을 하는 데 있어 스스로가 감각한 것을 그대로 신뢰하는 경향이 있다고 하며, 이렇게 감각한 현상이 곧 실제라고 생각하는 것을 선입견으로 보아 비판적으로 인식했다. 일반적으로 우리는 감각한 현상은 곧 실제, 즉 객관적 세계라고 가정하지만, 데카르트는 감각한 현상이 우리의 주관적 상상력의 산물에 불과할 수 있다라고 보죠. 자, 데카르트는 이성과 진리를 어떻게 생각을 했나요? 선입견을 초월하고 삶의 환경을 초월했을 때 진리라는 것이 나온다고 했습니다. 자, 그 다음에 감각을 통해서 실제라고 판단하는 것은요, 비판적으로 봤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겠죠. 는 가능성을 제기하는 것이다. 이러한 관점에 따르면 어떤 하나의 감각으로부터 판단을 교정하는 역할을 하는 것을 다른 감각이 될 수 없으며 이성만이 그 역할을 할 수 있다. 이성의 힘을 강조한 것입니다. 데카르트의 관점에 따르면 우리의 판단은 온전한 이성에 의한 것이 되어야 하지만 이미 형성된 의견, 선입견에 종속되어 있으므로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이러한 측면에서 이전에 받은 교육은 이성에 의한 판단을 어렵게 하는 하나의 제약이 될 수 있다. 데카르트는 교육이 이루어지는 과정에서 선입견이 배제되어야 한다고 보았다. 그래서 그는 방법적 회의가 필요함을 주장했다. 방법적 회의는 기존에 의심 없이 받아들인 지식을 비롯해 의심 가능한 모든 것을 의심해 보는 것을 말하며, 마음속에 남아있는 선입견을 제거함으로써 온전한 사유하는 자아만을 남게 한다. 데카르트는 사유하는 자아가 되면 이성을 기준으로 자신을 끊임없이 성찰하는 자기인식을 할 수 있다고 보는데, 이를 교육의 목적으로 보았다. 이에 따르면 모든 교과는 학습자가 자기인식을 목표로 하며 교사의 역할을 지식을 일방적으로 전달하는 것이 아니라 학습자가 자기인식을 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있다.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에는 선입견으로 인해 제약을 받는 것이 아니라 오히려 이를 발판으로 삼아 이해에 작용을 한다고 보았다. 하이데거의 입장에서 인간 존재의 이해의 작용은 필연적인 것으로, 하이데거는 이해의 작용에 있어 인간 존재는 선이해, 즉 앞서 형성된 이해인 선입견을 이미 가지고 있다고 보았다. 인간 존재는 자신이 이미 가지고 있는 선입견을 바탕으로 지속적인 이해를 하는 이해의 작용을 한다는 것이다. 하이데거의 입장에서 인간 존재는 선입견을 가진 세계와 만나며 선입견은 세대와 세대가 필연적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증명한다.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가 세계를 이해한다는 것은 단순한 정신적 활동이 아니라 세계에 관여하는 것, 즉 세계 안에서 살며 삶의 현장에서 세계와 관련해 무언가를 하는 것이라 여겼다. 이때 세계는 단순히 사회적 맥락이나 관습만을 말하는 것이 아니라 인간의 직접적인 활동 영역, 즉 삶의 포괄적 환경을 일컫기 때문에 이해란 필연적으로 실천적 차원을 지닌다. 선입견은 인간 존재가 겪어온 시간 속에서 형성되므로 현재의 이해의 작용은 인간 존재의 유한한 역성을 바탕으로 한다. 하이데거는 인간 존재를 바로 지금 그곳에 있는 존재라는 의미로 현 존재라고 지칭하는데, 인간 존재는 언제나 특정 역사, 사회관계 등 자신이 존재해온 삶의 이력을 바탕으로 존재하며 그와 동시에 현재 진행되는 세계를 능동적으로 살아간다. 이러한 관점에서 볼 때 매 순간 이루어지는 인간 존재의 이해는 과거의 시간성에 기인하고 있다는 특성을 갖는다. 인간 존재가 역사적인 존재인 이상 세계에 대한 인간 존재의 인식은 무한한 현재 속에서 끊임없이 변화된다. 하이데거에 따르면
인간 존재는 세계를 이해하기 위해 해석의 순환 과정을 겪는다. 인간 존재는 선입견을 바탕으로 세계를 해석하고 이를 바탕으로 선입견을 발전시키며 다시 발전된 선입견을 바탕으로 해석 활동을 반복적으로 하게 된다. 따라서 세계에 대한 인간 존재의 이해는 하나의 고정된 의미로 완결될 수 없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이데거는 흔히 객관적 사실이라고 생각되는 과학적 언술도 완경되지 않은 조건부 진리이며 객관적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 아니라 지금 눈앞에 있는 모습을 서술하고 있는 것뿐이라고 보았다. 이와 관련하여 하이데거는 숙고라는 개념을 활용하여 교육에 대한 견해를 제시하였다. 숙고란 자신이 포함된 세계와 그 속에 존재하는 자신의 존재를 함께 이해하는 것을 이른다. 하이데거는 이성의 능력을 도야하는 전통적 의미의 교육이 인간 존재가 포함된 세계와 인간 존재를 분리된 것으로 인식하고 인간 존재를 둘러싼 세계의 개별성과 특수성을 중시하는 점을 비판하였다. 이러한 측면에서 하이데거의 관점에 따른 교육은 이해 주체인 인간 존재가 세계와 분리되지 않은 채 사유하는 법을 중시한다고 할 수 있다. 가와 나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선지 1번 가와 나는 모두 선입견에 대한 철학자의 주장을 소개하고 그 주장에 나타난 한계점을 지적하고 있다. 한계점이 없었습니다. 답은요, 바로 선지 2번이었습니다. 가와 나는 모두 선입견에 대한 철학자의 견해를 제시하고 이와 관련된 내용을 특정 분야에 적용하여 설명하고 있다.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자, 우리 3, 4, 5 같은 경우는요, 가와 나에 모두 없었다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가와 나를 읽고 학생이 정리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선입견과 이성은 인간의 삶을 지배하기 위해 끊임없는 경쟁을 벌인다. 가의 이 문단에 있었고요. 인간의 판단은 이미 형성된 의견에 종속되어 있어 오류가 발생하기 쉽다. 가의 3문단에 있었습니다. 어떤 하나의 감각으로부터 판단을 교정하는 역할을 해야 하는 것이 이성이 아닌 다른 감각이다 라고 했는데요. 다른 감각으로부터 교정하는 것이 아니라 이성으로부터 교정을 해야 된다고 얘기했습니다. 그래서 정답은 다가 되겠습니다. 하이데거, 선입견은 세대와 세대가 필연적으로 연결되고 있음을 나타낸다. 나의 이 문단, 인간 존재를 바로 지금 그곳에 있는 현 존재라고 지칭한다. 나의 하이데거가 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선지 3번입니다. 기억에 대한 설명으로 가장 적절한 것은 1번. 인간 존재가 지닌 유한한 역사는 이해의 작용에 있어 제약이 된다. 아니고요. 이해에 이르게 된다라고 얘기했습니다. 선지 2번. 인간 존재는 이해 작용을 하기 위해 특정 역사나 사회관계 등을 배제해야 된다. 아니고 바탕으로 한다고 얘기를 했습니다. 선지 3번. 인간 존재에게 이해되는 세계는 삶의 포괄적 환경이 아니라 특정한 사회적 맥락을 일컫는다. 삶의 포괄적 환경이라는 얘기를 했죠. 정답은 바로 4번이었습니다. 인간 존재 이해의 바탕이 되는 선입견은 인간 존재가 겪어온 삶의 이력을 바탕으로 형성된다. 선지 5번. 인간 존재의 이해작용은 과거 시점으로부터 시작되므로 현재 시점에서 인간 존재의 이해는 하나의 고정된 의미가 아니라 살아가며 계속 변화한다고 얘기했었죠. 자, 기획에 대한 설명은요. 나달락을 읽어보면 되겠습니다. 정답은 바로 4번이었어요. 교육에 대한 데카르트와 하이데거의 입장을 비교하여 이해한 내용 중 가장 적절한 것은 선지 1번. 데카르트는 교육을 통해 사유하는 자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보았고 틀렸고, 하이데거는 교육이 교육 조건부 진리에서 벗어나야 된다고 하였다. 틀렸습니다. 선지 2번. 데카르트는 교육이 전통과 습관대로 선입견대로 이루어져야 된다고 보았고 아니죠. 데카르트는 선입견을 비판적으로 보았습니다. 하이데거는 교육을 통한 학습자가 이성적 능력을 둬야 이성적 능력을 둬야 하는 무엇이었어요? 그렇습니다. 전통적 교육의 특징이었죠. 그래서 하이데거의 설명도 틀렸습니다. 선지 3번. 데카르트는 학습자가 이성에 의해 판단할 수 있도록 교육이 이루어져야 한다고 보았고 하이데거는 교육이 전통적 의미의 교육은 회귀해야 된다고 보았습니다. 자, 하이데거는 어떤 얘기를 했는지 살펴보도록 할게요. 전통적인 교육에 아쉬웠던 점을 비판하면서 우리의 숙고를 통해 자신에 대한 이해와 세계에 대한 이해를 함께 진행할 수 있는 쪽으로 가야 한다고 했죠. 그래서 2번과 3번의 답의 근거가 되겠고요. 선지 4번. 데카르트는 교육을 통해 학습자가 의심 가능한 모든 것을 의심해 방법론적 회의에 대한 얘기죠. 한다고 보았고 하이데거는 학습자가 이해가
실존적인 차원에 머물지 않아야 한다고 보았다. 틀렸습니다. 실존적인 차원에 머물러야 한다라고 했었습니다. 정답은요. 바로 선지 5번인데요. 데카르트는 교육의 목적이 학습자가 자기 자신을 성찰하는 데 있다고 보았고, 하이데거는 교육에서 학습자가 세계와 분리되지 않은 채, 즉 함께 나아가는 것이 중요하다고 보았습니다. 정답은 바로 선지 5번이 되겠습니다. 보기는 학생이 작성한 학습일지이다. 이에 대해 가의 데카르트 관점과 나의 하이데거 관점에서 설명한 내용으로 적절하지 않은 것은 보기. 수업 시간에 빛의 굴절을 배웠다. 수업 전에는 빛이 굴절한다는 것을 알았지만 그 개념과 원리는 몰랐다. 자, 수업 전에는요, 미리 이해하고 있는 것이 되겠습니다. 선생님께서 물이 든 컵 안에 막대를 보여주셨는데 막대가 꺾인 것을 보고 감각으로 지각한 후 원래 꺾인 막대라고 생각했다. 잘못된 판단을 했죠. 선생님께서는 막대가 꺾인 것이 아니라고 하며 빛의 굴절 현상을 설명하셨다. 자, 그러면 데카르트 입장에서 새롭게 깨달아가는 과정에서 자신이 스스로 의심을 하고 스스로 생각해 나가는 것이 아니라 선생님의 생각을 수용한 것이 되겠습니다. 이를 통해 빛의 굴절의 개념과 원리를 이해했고 객관적 사실이라 생각했다. 저녁에 수영장에 가는데 보이는 것보다 물이 깊을 수 있다고 생각하고 수심을 확인하며 빛의 굴절이 내 삶과 관련이 있다는 것을 알았다. 자, 하이데거가 들으면 좋을 생각이네요. 적절하지 않은 것은요. 정답은 바로 5번이었고요. B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객관적 사실이라고 생각한 빛의 굴절의 개념과 원리는 지금 눈앞의 모습을 서술한 것이 아닌 객관적 세계를 나타내는 것이라 할 수 있겠군. 자, 객관적 세계가 아니라 지금 우리 눈앞에 보이는 그 모습을 서술한 것입니다. 하이데거 관점이 되겠죠. 앞뒤 내용이 뒤바뀌었습니다. 답의 근거를 다시 적어 놓았고요. 1번부터 4번까지 한번 살펴보도록 할게요. 선지 1번. A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선생님으로부터 배운 빛의 굴절에 대한 지식은 선입견 안에 누군가로 배운 지식이 포함된다고 했죠. 진리를 구하는 과정에서 배제되어야 하는 선입견 중 하나라고 볼 수 있겠고 맞는 선지가 되겠고요. 선지 2번. A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물에 든 컵 안에 막대가 꺾인 것을 보고 이런 것들을 조심해야 된다고 했죠. 꺾인 막대라고 생각한 것은 스스로가 감각한 것을 그대로 신뢰하는 성향에 의한 것이라고 할 수 있겠고 맞는 선지가 되겠습니다. 선지 3번. B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수업 전에 비해 빛의 굴절에 대한 이해를 심화한 것은 해석의 순환 과정을 보여준다고 할 수 있겠군. 네, 맞습니다. 해석의 순환 과정을 통해서 내가 가지고 있던 기존의 선입견을 통해서 무언가를 해석하는 데 끝나는 것이 아니라 이 해석을 하고 나서 선입견을 보충한 것을 통해 새로운 해석을 하려고 하는 것이 바로 해석의 순환 과정이었습니다. 선지 4번. B의 관점에서 보면 학생이 수심을 확인하며 빛의 굴절을 자신의 삶과 관련 지은 것은 인간 존재가 세계를 이해하는 것이라고 볼 수 있겠군이라고 되어 있는데요. 삶과 배우는 것을 연결해서 이해해야 된다고 얘기를 했었죠. 정답은 바로 선지 5번이었습니다. 문맥상 A에서 E와 가장 유사한 의미로 쓰인 것은 무엇일까요? 정답은 바로 3번이었는데요. 설명을 살펴봅시다. 선지 1번. 올해는 유난히 눈이 많이 내렸다. A는요, 판단 결정을 하거나 결말을 짓다라는 뜻이었는데요. 이의 밑줄은요, 눈비설이 있을 따위가 오다라는 뜻이었습니다. 자, 2번. B. 나는 동생에게 그 사실을 말하러 갔다. B는요, 어떤 사정이나 사실 현상 따위를 나타내 보이다 라는 뜻이었는데요. 2번 밑줄은요, 어떠한 사실을 말로 알려주다 라는 뜻이었습니다. 답은 바로 선지 3번이었죠. 그는 이번 일을 성장의 계기로 삼았다. 무엇이 되게 하거나 여기다 라는 뜻이었고요. 문맥의 의미가 유사합니다. 정답은 3번. 선지 4번. 나는 밀가루를 가지고 빵을 만들었다. D는 생각대도 사상 따위를 마음에 푼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4의 밑줄은 앞에 오는 말이 수단이나 방법이 됨을 강조하여 나타냅니다. 선지 5번. 그는 며칠 동안 손님을 겪느라 고단했다. 이는요, 어렵거나 경험될 만한 일을 당하여 치르다 라는 뜻이 되겠고요. 5의 밑줄은 여러 사람을 청하여 음식을 차려 대접하다 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유사한 의미로 쓰인 것은요, 정답은 선지 3번이었습니다.